아무 재주도 없이 국어를 하면서 살던 온달이었잖아요. 네. 시장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온달이 어떻게 고구려 최강 무장을 제치고 훌륭한 무예를 뽐낼 수 있었을까요? 이 뒤에는요, 평강공주의 주도 면밀한 계획과 극진한 내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평강공주가 온달에게 갑자기 돈을 떡 주어주더니 말을 사오라고 시킵니다. 온달은 당장 그럼 시장에 다녀오겠소 라며 채비했죠. 그런데 평강공주가 돌아서던 온달의 소매뿌리를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평강공주는 꼭 이곳에서 말을 사라고 당부합니다. 어딜까요? 구경목장, 나라에서 운영하는 말 목장입니다. 구경목장에서는요, 혈통 좋고 우수한 군말을 키우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요, 온달은요, 이 구경목장에서 병색이 짙고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이 쇠약한 말을 고르네요. 왜 그랬을까? 뭔가 깊은 뜻이 있나? 바로 평강공주가 꼭 구경목장에서 말을 사되 반드시 병들고 쇠약한 말을 사오라고 시켰거든요. 왜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정말 좋은 명만은 너무 비싸거든요. 온달은요, 평강공주가 시키는 대로 쇠약한 말을 사서 돌아왔습니다. 평강공주는요, 성심성의껏 말을 돌봤고요. 말은 곧 살이 찌고 튼튼해졌습니다. 그리고 궁궐에서 평강공주 본인이 보고 배웠던 것들도 온달에게 아낌없이 전수했을 겁니다. 팔은 더 높게, 어깨 펴고, 무릎 굽히고, 뒷다리 펴고. 이 시선으로 검 끝에 집중해. 자, 그렇게 평강공주의 내조 덕분에 온달은 훌륭한 무장으로 탄생했던 겁니다. 근데 드라마다 이것도. 네. 그리고 평온왕은요, 수렵 행사에서 성공적인 데뷔를 치른 온달과 평강공주를 왕실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평민이었던 온달을 고구려의 무장으로 임명하죠. 조건 됐지 않습니까? 네. 네, 수렵자 1등이니까. 잘했으니까. 그죠? 그동안 바보라고 손가락질 받던 온달이 왕실의 일원이자 왕의 측근이 된 상황. 이때 온달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결국은 아내가 만들어낸 거니까 평강공주한테 진짜 고마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내에 대한 존경심도 엄청 생기고 아내가 살았던 그런 데 보면은 와, 아내는 진짜 우리 집 와서 많이 고생했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죠. 그렇지. 그런데 얼마 후 온달이 두 팔 걷고 자신을 도와준 아내 평강공주 곁을 떠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고구려를 위협하는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후주 무제가 군사를 내어 고구려를 정벌하고자 하였다. 후주는 당시 대륙에서 힘을 키워 급부상한 북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후주의 침략으로 맞닥뜨린 국가 위기 상황. 이때 평온왕은 전쟁터에 갈 인물로 이 사람을 콕 집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온달. 온달. 맞습니다. 사위 온달입니다. 평강공주는 가슴 한편으로 혹시나 남편이 전쟁터에서 다치진 않을까 걱정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간 만큼 온달이 용감하게 적군을 물리치고 당당하게 돌아오길 바랐겠죠. 자, 그렇게 온달은 후주의 침략을 막고 고구려를 지키기 위해 평양성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온달의 장인 평원왕도 온달과 함께 전쟁터로 나섰습니다. 고구려군은요, 드넓은 벌판 위에서 후주의 군대와 대치했죠. 이때 온달은 위풍당당하게 고구려 군의 선봉에 서게 됩니다. 전쟁을 알리는 뿔필이 소리가 울리자 온달은 주저하지 않고 무서운 속도로 말을 달려 적진으로 향합니다.
선봉에 선 온달은 맹렬한 기세로 수십 명을 베었습니다. 온달의 기세, 후주의 군대는 전열이 무너졌고요. 고구려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쉼없이 공격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게 고구려는 후주를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겁니다. 와. 그런데 전쟁이 끝난 이후 온달에게 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전투에서 온달의 용맹한 모습을 똑똑히 본 평원 왕이 수많은 신하와 군사들 앞에서 온달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기뻐하며 이 사람이 바로 내 사위다 라고 하였다. 온달이 후주와의 전쟁에서 공을 세운 이후 평원 왕이 처음으로 온달을 자신의 사위다 라고 대외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인정을 받았네요, 드디어. 드디어. 네. 덕장의 키가 몇 척이나 되던가. 토끼는 저랑 비슷한데 토끼가 정말 어마무시했습니다. 한 번 휘두를 때마다 바람이 쏴 하고 흩날리는데 와. 옛 사람, 이 부마가 아니라 허풍쟁이가 궁에 들어왔구만. 아유 허풍이 아닙니다, 수왕님. 결국 고구려의 대표 바보라고 불리던 온달이 당당하게 왕의 사위로 인정받고 고구려의 영웅으로 우뚝 선 순간이었습니다. 아. 자, 이렇게 고구려의 전쟁 영웅이 된 온달. 온달은요, 평강공주와의 그 첫 만남에서 평강공주 혹시 귀신 아니야? 의심했잖아요. 그죠? 인생 역전에 성공한 온달은요, 이 정말 평강공주와 결혼하기 잘했다. 평강공주 내 인생의 은인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평강공주도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자기도 어쨌든 진짜 고생하면서 그렇죠. 키워낸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너무 뿌듯하죠. 평강공주 역시 자신의 믿음을 확신으로 바꿔준 남편 온달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을 겁니다. 그렇게 온달이 위풍당당한 고구려의 장군으로 거듭나고 10여 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런데 590년 10월 어느 날 온달과 평강공주가 펑펑 눈물을 흘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바로 평원왕이 세상을 끌고 만 겁니다. 이때 온달과 평강공주의 마음은 이게 어땠을까요? 너무 이뻐했을 텐데. 맞아. 엄청 든든한 존재였잖아요. 그렇죠. 예. 온달과 평강공주의 가슴은 찢어지듯 아팠을 겁니다. 이후 고구려는요, 새롭게 제26대 왕 영양왕이 즉위합니다. 영양왕도 평원왕처럼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고구려를 다스렸죠. 그런데 영양왕이 즉위하고 얼마 후 온달이 갑자기 고구려 평양성을 떠나겠다면서 폭탄 선언을 합니다. 온달이 폭탄 선언을 한 이유,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신라가 우리 한복 지역을 빼앗아 군현으로 삼으니 대왕께서는 저를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고 군대를 주신다면 한번 가서 반드시 우리의 땅을 되찾아오겠습니다. 온달이 고구려의 옛 땅을 찾기 위해 신라와 전쟁을 벌이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뭘 되찾아오겠다는 걸까요? 한강. 아 맞아, 뺏겼잖아요. 네, 맞습니다. 551년 신라와 백제 연합에게 빼앗겼던 바로 한강 북쪽의 땅을 말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온달은 왜 갑자기 그 한강의 북쪽 지역을 다시 찾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네, 온달과 고구려 사람들은 과거 광개토왕 장수왕 때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후주하고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그 북쪽에 있던 돌궐과도 당시 고구려는 교류를 통해서 서북쪽의 경계성, 북방 경계성이 굉장히 안정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온달에게 한북 지역에 과거 신라 땅에 뺏겼던 고구려 지역의 백성들이
아버지의 나라를 이제 그리워한다라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북방은 안정시켰기 때문에 바로 이때 신라에게 뺏겼던 한강 유역을 되찾는 것이 가장 적기였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죠. 그렇게 출정의 날이 밝았습니다. 온달은요 군사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계리편, 중령의 서쪽 지역을 되찾아오지 못한다면 돌아오지 않겠다. 자, 이 계리편과 중령의 서쪽 지역은 어디냐면요. 넓게 보면 지금의 충주 미릉리 사직길 부근과 단양 일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보다 그 밑에까지 그렇죠, 다 그렇죠. 찾아온다는 거네요. 옛날에 그 고구려가 거기 내려갔었거든요. 예. 군사들의 상위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겠죠. 온달과 고구려군의 늠름한 모습에 출병식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목이 터져라 환호했을 겁니다. 신라 정벌을 목표로 한 온달의 군대는요 무서운 기세로 남쪽으로 전진합니다. 그리고 철벽 같은 성벽을 두른 한 산성 앞에서 신라군과 마주합니다. 온달이 도착한 곳은 바로 아단성. 살려고 왔느냐? 일어났습니다! 지면 죽을 것인가? 이겨서 살겠습니다! 고구려의 용사들이여! 진군하자! 그런데 하늘을 찌르는 온달의 기세만큼 신라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산성 위의 신라군은요 고구려군의 진군을 한치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성 아래 고구려군이 맹렬한 공격을 퍼붓습니다.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공방전. 그리고 잠시 후 신라와 고구려의 전투는 끝이 납니다. 전투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승했으면 좋겠어요. 승. 보시죠. 온달은 흐르는 화살에 맞아 쓰러져 죽었다. 아. 예? 아니 아니 이렇게 이렇게 이 한 줄만 남기고 그냥 온달이 정확히 조준한 화살이 아닌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그만 목숨을 잃고 만 겁니다. 갑작스런 온달의 죽음에 고구려 군사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끝난 줄 몰랐어요. 평강공주 어떡해. 그런데 차갑게 식은 온달의 시신을 관에 넣고 이제 관을 들고 옮기려는 순간 네.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왜요? 보시죠. 온달을 장사 지내고자 했지만 관이 움직이지 않았다. 온달의 관이 땅에 철썩 붙은 듯 꼼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수십 명의 장수가 관을 밀어도 보고 막 들어도 보려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관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고구려 군사들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온달의 사망 소식을 들은 평강공주가 전쟁터로 왔습니다. 어찌 이러십니까? 이제 떠나셔야지요, 장군. 고구려 땅에 나신 몸, 이제 고구려의 하늘로 가실 때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미련을 버리고 떠나십시오. 제가 배웅해 드리겠나이다, 장군. 공주가 와서 관을 어루만지며 죽음과 삶이 결정되었습니다. 돌아가시지요. 라고 하자 드디어 관을 들어
묻을 수 있었다. 전쟁터로 떠나기 전 온달은 한복 땅을 되찾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했었습니다. 평양에서 전쟁터까지 밤낮 없이 달려온 평강공주가 그런 온달의 마음을 달래줬기 때문에 관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정말 믿기 힘든 동화 같은 이 이야기는요, 삼국사기 열전에 실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거 삶이 결정되었어. 너무 슬프죠. 너무 슬퍼. 근데 교수님, 이 두 사람의 이게 마지막 장면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장면이 너무 극적이거든요. 이렇게 극적으로 표현한 이유가 있겠죠. 네, 온달의 사망은 결국 저 전쟁에서 고구려가 이제 패배했다는 것을 뜻하게 되겠죠. 과거의 고구려의 그 영광을 재현하려고 했던 고구려인들의 그 염원이 저런 방식으로 이제 표현되었다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고구려의 황금기를 되찾으려 했던 온달은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삼국사기 열전에 실렸다지만 이게 모두 실제로 있었던 일일까? 지금부터 우리는 삼국사기 열전에 실린 온달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미스터리. 만약 여러분이 평강공주라면 아버지의 말을 어기고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국민 바보랑 결혼하시겠습니까? 좀 진짜 현실적으로는 되게 지금보다 엄청 신분지는 엄청 어. 그 셌으니까 어렵죠. 쉽지 않죠. 그렇죠. 교수님, 그래서 사실 이게 온달 출신에 대한 미스터리가 좀 있죠? 네, 그 설화상으로 보면 아주 가난한 평민으로 나오는데 적어도 왕실의 통권 밖에 있는 인물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래서 신분적으로 하급 귀족이다, 아직 막 성장했던 부유한 평민들, 그런 정도로 이제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상급 귀족의 입장에서는 그 결이 정말 마음에 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결혼을 바보와 울보의 결혼이다, 이런 식으로 비꼬았을지도 모르죠. 네. 비꼬아서. 근데 여러분들, 이상이 또 있어요. 평원왕은 평강공주가 왕실을 떠나 가출했는데 막지도 않습니다. 평원왕의 미스테리한 태도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온달과의 결혼은 모두 평원왕의 계획이었다.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그 평강공주와 온달의 이야기 속에 어떤 정치적인 배경들을 한번 깔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평원왕은 왕권을 안정시키고 신장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기존의 귀족들을 견제할 필요가 있겠죠. 그 자신을 지지하는 새로운 신진 세력들이 필요했고, 바로 그런 세력들이 온달로 대표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과 온달로 대표되는 이런 세력들을 결합시키려고 했는데 기존 세력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겠죠. 평원왕 입장에서는 내 뜻이 아니라 공주의 스스로 선택한 뜻이다 라고 이렇게 대외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죠. 즉 평원왕이 뒤에서 몰래 평강공주에게 온달과 결혼하라고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야. 자, 그렇다면 온달 장군의 죽음 이후 고구려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한강 이북 지역을 되찾겠다던 온달이 사망한 이후에도요, 고구려는 한강 유역을 되찾기 위해 전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668년 한반도를 호령했던 고구려는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신라가 당나라와 동맹을 맺고 고구려를 멸망시켰죠. 결국 고구려는 온달의 죽음 이후 멸망할 때까지 잃어버린 한강 유역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동화 같은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 이야기에는요, 치열했던 삼국시대 고구려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동화 속 주인공인 줄 알았던 온달은 격동의 시기 을지문덕과 함께 고구려의 영웅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설화 속엔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지 찾아본다면 몰랐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